춥다는 거예요. 춥다는 거예요. 네? 지금 무릎을 탁 치시는데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 인간은 아무리 거룩한 성베드로 앞에 할지라도 추운 겨울날 찬물 뒤집으면 뭐예요? 몸을 떤다는 것입니다. 몸을 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르네상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무엇을 주목한 거죠? 인간을 바라본 겁니다. 인간의 시선을 긍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림을 왜 보는 것일까요? 르네상스 강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르네상스 그림들을 쫙 보여주면서 설명하리라고 생각하셨죠? 기대에 어긋나서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그림을 본다는 것은 사실 별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나는 왜 이 그림을 그렇게 보느냐예요. 나는 왜 저 그림을 그렇게 보느냐예요. 우리는 다 그림을 다르게 봅니다. 그렇죠? 각자 입장에서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그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다르게 보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림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이탈리아 가서 다 설명해 드리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교수님, 이 그림 얼마일까요? 처음 어디가 그래요. 어떤 분은 이래요. 야, 교수님, 이야, 저 남자는 왜 저렇게 못생겼을까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뭘 주목해야 돼?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발견돼야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고요? 인간의 감정, 인간의 본질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시대를 원한다면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인간을 바라봐야 됩니다. 인간의 본질을 바라보아야만 새로운 시대, 아름다움의 시대, 창조의 시대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마사초의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르네상스 최고의 화가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10대 때요, 길란다이오라는 선생님의 화실에 잠시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어떤 지시를 내렸냐면은 저 마사초의 브랑카치 체폴에 가서 마사초가 그린, 선배가 그린 그림을 따라 그려와라. 그러면 내가 평가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도를 잡고 색채를 어떻게 잡느냐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 길란다이오의 문화에 있던 사람들이 이 성당에 가서 모사를 합니다. 모사를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안에 들어가서 그림을 그리기 바빴어요.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 바로 이 자리에 서서요, 물구름이 서서 저 마사초의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생각했겠죠. 마사초가 도대체 왜 저렇게 그림을 그렸을까? 왜 저 남자는 몸을 움츠리고 떨고 있는 모습으로 마사초는 그렇게 그릴 수밖에 없었을까?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일까에 대해서 주목했겠죠. 그때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에서 그림을 그리던 친구들이, 야, 미켈란젤로, 너 거기서 뭐하니? 빨리 와서 그림 그리라. 선생님 기다리시잖아. 빨리 가자.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마사초를 알아? 무슨 말입니까? 구도나 색채를 따라 한다고 르네상스의 정신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라는 것이죠? 인간의 본질을 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을 보고자 했던 마사초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르네상스의, 피렌체 르네상스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림을 그렸던 친구들이 화가 나겠죠. 그래서 막 뛰어나가지고요, 미켈란젤로를 집단 구타했어요. 미켈란젤로가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 그때 맞아가지고요, 코뼈가 주저앉았어요. 코뼈가. 그래서 평생 그는 코뼈가 주저앉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게 미켈란젤로의 동상인데요, 이게 코뼈가 주저앉아가지고요, 납작해요. 하지만 그의 상처 때문에,
그는 르네상스의 핵심, 인간의 본질을 보겠다는 마사초의 정신을 이해함으로써 르네상스 최고의 예술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해드린 7번째 강의였습니다. 첫째, 라비타 돌체. 무슨 뜻입니까? 돌체한 삶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가슴이 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새 시대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비타 액티바, 활동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는 삶을 살 때 단테처럼, 비록 그것이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더라도 활동하는 삶을 살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마지막으로 인간과 사물의 본질을 발견함으로써 원근법이 발견되고 그것을 통해서 미켈란젤로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제 7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